요즘 첼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는 파리를 상대로 8대2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를 허용했고 주말 맨시티전마저 패배하면서 다음 시즌 챔스 티켓 가능성도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시즌만 해도 마레스카 체제 아래 리그 4위를 차지했고 컨퍼런스 리그와 클럽컵 우승까지 거머쥐었죠. 하지만 시즌 한복판에서 마레스카 감독은 경질됐고 뒤이어 루세니어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가르나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팀 관련 흔적을 전부 삭제했고 쿠쿠렐라는 인터뷰를 통해 구단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주장단 핵심인 엔조 역시 인터뷰 도중 팀을 떠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드리드에서 살고 싶다는 말까지 꺼냈죠. 여기에 선발 라인업을 외부로 유출한 인물까지 등장하면서 첼시 내부는 완전히 어수선해졌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 첼시의 장기 프로젝트는 어디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쿠쿠렐라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독 교체는 최소한 시즌 종료 이후에 했어야 했다고요. 그리고 어린 선수들만 계속 수집하는 방식으로는 거대한 트로피를 차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엔조 역시 마레스카 감독 해임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자신은 마드리드 생활을 원한다고 직접 말했죠. 결국 현재 첼시 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잦은 감독 교체, 그리고 팀 중심을 붙잡아줄 리더 부족입니다. 먼저 감독 문제를 보겠습니다. 블루코 체제가 시작된 2022년 여름 이후 첼시는 투헬, 포터, 램파드, 포체티노, 마레스카, 그리고 로세니어까지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감독을 5번이나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 결과를 만들어낸 인물은 사실상 마레스카 감독뿐이었습니다. 챔스권 진입도, 트로피 획득도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으니까요. 물론 시즌 도중 맨시티가 마레스카 감독에게 접근했던 만큼 경질 자체를 완전히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첼시 수뇌부가 그 감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장 코릴이 부상으로 빠진 뒤 수비 보강 요청이 계속 나왔지만 구단은 끝내 추가 센터백 영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감독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구단 수뇌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팀이 맞는 건가? 계획이 존재하긴 하는 건가? 이런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새롭게 부임한 로세니어 감독은 어떤 인물입니까? 첼시 위성 구단인 스트라스부르에서 성장하던 지도자였습니다. 사실상 내부 승격에 가까운 선택이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경험은 마레스카보다 더 부족하고 나이도 더 어립니다. 심지어 감독 교체 직후 빡빡한 일정까지 이어지면서 선수단이 새로운 전술을 익힐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수들이 구단 방향성에 분노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첼시에는 지금 팀을 정신적으로 지탱해줄 베테랑 자원 자체가 부족합니다. 블루코 체제 이후 첼시가 영입한 4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8살에서 20살 사이 선수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첼시는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스쿼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첼시 보드진이 오히려 이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유럽에서 가장 어린 팀 역시 첼시 위성 구단 스트라스부르라는 겁니다. 이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첼시 구단주 블루코는 유망주 수집 자체에 엄청난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책은 실제 경기 안에서 분명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첼시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퇴장만 10번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는 7번으로 최다 수준이죠. 게다가 앞서가던 경기에서 날려버린 승점만 19점입니다. 다시 말해 선수 개개인의 재능은 분명 뛰어납니다. 그러나 경험 부족이라는 약점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 경기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팀을 정리하는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 팀 전체를 하나로 묶어줄 정신적 중심축이 스쿼드 안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첼시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평가받는 선수는 리스 제임스, 엔조, 카이세도 쿠쿠렐라, 그리고 파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수들조차 공개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첼시 프로젝트가 흔들리는 이유도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장 리스 제임스를 보면 또 상황이 복잡합니다. 부상이 워낙 잦은 데다가 성격 자체도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이죠. 자기 역할은 묵묵하게 수행하지만 락화룸 전체를 휘어잡는 타입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수들은 어떨까요? 엔조는 최근 인터뷰 발언 이후 선수단 내부에서도 불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쿠쿠렐라 역시 강한 카리스마로 팀을 통솔하는 유형은 아니고요. 카이세도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여기에 파머도 현재 경기력이 지난 시즌만큼 압도적이진 않죠. 저는 지금 첼시를 보면서 2010년대 아스널이 떠오릅니다. 당시 벵거의 아스널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선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경기만 가면 경험 부족 문제를 드러내며 무너졌고 결국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핵심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 다른 팀으로 계속 이탈했습니다. 반대로 퍼거슨의 어린 선수 중심팀은 왜 성공했을까요? 당시에도 사람들은 꼬마들만으로는 절대 우승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쿼드 안에는 슈마이켈, 칸토나, 스티브 브루스 같은 베테랑들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젊은 재능들을 중심에서 붙들어준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선으로 보면 현재 블루코 프로젝트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중원에서는 카이세도가 확실하게 성장했고 공격 쪽에서는 주앙 페드로의 폼도 좋습니다. 하지만 후반과 골키퍼 라인을 보면 믿고 맡길 만한 확실한 코어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게다가 파머와 엔조는 플레이 성향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존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죠. 수비진 핵심으로 기대받던 코릴은 시즌 동안 9차례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결국 전체 그림을 보면 첼시의 유망주 프로젝트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강합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는 인상이 약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첼시는 왜 이렇게까지 어린 선수 영입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구단주 블루코의 성향입니다. 최근 여러 구단들이 그렇듯 첼시 역시 감독보다 보드진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려는 흐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레스카 감독이 수비 보강을 계속 요청했음에도 구단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죠. 기존 자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블루코는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선수 영입을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지금 첼시 정책 대부분도 스포츠 디렉터들의 판단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첼시 디렉터 프렌드는 과거 감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감독보다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였죠. 예전 투엘 감독 사례도 비슷합니다. 당시 보일리는 호날두 영입을 원했지만 투엘은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런 충돌이 감독 교체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렇다면 왜 보일리 체제에서 이런 흐름이 더욱 강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일리는 미국 스포츠 산업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결국 첼시의 상업적 가치 상승을 최우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도 7년, 8년처럼 길게 설정하면서 어린 유망주를 대거 확보합니다. 이 방식은 미국 스포츠 시스템에서 자주 활용되던 모델과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NFL이나 NBA에서는 이런 운영 방식이 성과로 이어진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다릅니다. 어린 선수들을 많이 데려온다고 해서 팀 조직력이 갑자기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우승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초기 이적 시장의 실패였습니다. 당시 첼시는 스털링, 포파나 오바메양, 쿨리발리, 쿠쿠렐라 등을 거액 이적료와 높은 주급 조건으로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심지어 쿠쿠렐라 역시 첫 시즌 퍼포먼스는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단은 더욱 유망주 투자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겁니다. 비싼 고주급 선수들은 실패할 경우 사우디 이적 외에는 정리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은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되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지금 첼시의 재정 상황이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언급됐지만 스탠퍼드 브리지 경기장 규모 때문에 첼시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결국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첼시는 선수 판매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유망주들을 대거 모아두고 만약 한 명이 제대로 터지면 전력으로 활용하고 애매하면 다시 시장에 내다 파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굴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 현재 정상급 선수 시장 상황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같은 팀들과 경쟁하려면 이미 검증된 월드클래스 자원을 데려오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루코는 오히려 유망주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 첼시가 이렇게 어린 선수 영입에 집착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마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첼시 수뇌부의 애매한 방향성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지나치게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보통 다른 구단들은 한 명의 디렉터를 중심으로 피라미드 형태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첼시는 3명의 스포츠 디렉터가 동등한 위치에서 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구단 실세인 에그발리와 함께 모든 결정을 논의합니다. 결국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조직이든 기업이든 책임질 사람은 없고 결정권자만 많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첼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디렉터들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책임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감독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바로 경질됩니다. 하지만 디렉터들은 자리를 유지하죠. 선수단이나 직원들이 봤을 때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군가 희생양이 되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유망주 영입이 또 싸지도 않습니다. 무드릭은 1,700억 수준의 금액이 들어왔고 기튼스는 1,000억대, 가르나초 역시 750억 규모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투자 금액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키처럼 검증된 자원에게는 지출을 아까워합니다. 전체 그림이 서로 맞물리지 않는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에이전트 수수료입니다. 지난 시즌에만 무려 1,300억이 사용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돈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성과는 나오지 않고 애매한 자원들만 스쿼드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성적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런 젊은 선수들을 성장시킬 경험, 많은 지도자 대신 초보 감독들을 계속 선임하고 있으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실제로 첼시는 최근 2억 6천만 파운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축구 역사상 최대 규모 손실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브리지 근처 호텔 두 곳을 자매 회사에 매각했고 여자 축구팀 역시 모기업으로 넘기면서 재정 규정 위반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직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매출 대비 임금 비율은 76%에 달하고요. 빅6 가운데 매출 규모는 가장 낮은 편인데 메인 스폰서조차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로만 시절 에이전트 뒷거래 문제 때문에 벌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든 퍼즐 조각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결국 무능한 보드진의 잘못된 프로젝트가 원래 우승 경쟁을 하던 팀을 셀링 클럽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근 첼시 팬들과 스트라스부르 팬들이 블루코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것이죠. 인수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프로젝트 실패론이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첼시가 보여주는 모습이 허황된 계획과 잘못된 운영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첼시는 단순한 성적 부진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에 균열이 생긴 상태입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 경쟁력을 잃고 있고 심지어 그 미래조차 성공이 보장된 그림은 아닙니다. 좋은 선수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축구는 뛰어난 선수 몇 명만 있다고 승리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결국 완성된 팀이 있어야 우승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첼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첼시의 행보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의 블루코 프로젝트가 결국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번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